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제3막이라 불리는 30대가 시작된 31살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오랜 친구와 오랜 만남을 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요. 몇 년 전 방영된 T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 딱 저희 부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시댁 식구들과 누구보다 잘 지냈는데 시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해 지금까지 안 보고 살고 있네요. 저희가 왜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미야, 혹시 엄마한테 연락 안 왔지? 따로 연락 온 거 없는데. 왜? 당신한텐 연락 왔어? 연락처 차단하고 생각 없이 지냈는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 거래처 사람인 줄 알고 받았는데 엄마여서 놀랬어. 뭐? 번호를 바꾸신 건가? 그런가 봐. 계속 전화 안 받다가 혹시 몰라서 받았더니 오랜만이라면서 언제까지 얼굴 안 보고 살 거냐고 그러시더라. 도대체 연락한 저희가 뭐지? 아무리 당신 엄마고 내 시어머니지만 난 아직도 용서가 안 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효자 소리 들으면서 자랐지만 엄마가 도가 지나치긴 했어. 아니, 그래서 어머니가 뭘 하셨어? 그러고 연락 끊은 거야? 잘 지내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형식적인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는 그만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래.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뻔히 아셨으면서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이럴 줄 알고 그런 행동하신 거 아니야? 내 말이, 난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치가 떨려. 누구 때문에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만한 게 다행이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어머니랑 왕래할 마음 없어. 이미 마음 굳힌 지 오래야. 당신은 어머니랑 풀고 싶으면 풀어도 돼. 다만 나한테 강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엄마 돈 필요해서 연락하신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준이 SNS 보니까 얼마 전에 아기 낳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카 핑계 대면서 우리한테 접근하신 것 같아.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지. 그만큼 가져가셔서 홀라당 해드셨으면 이제는 욕심 좀 그만 부려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염치로 도대체.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당신도 모르는 번호로 연락 오면 그냥 받지 말고 차단해버려. 끝번호가 2930이니까 참고하고. 알겠어. 집에서 보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희 부부 어린 시절부터 만나왔고 둘 다 대학에는 뜻이 없어 일찍이 공장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못 볼 꼴 다 보며 자랐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저희는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는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는 저희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매번 성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명의의 적금 통장을 시어머니께 맡겼고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시켰습니다. 혹여나 급전이 필요해 적금 통장을 깨거나 할까봐 온라인 뱅킹도 이용하지 않았고요. 성인이면 충분히 돈 관리할 수 있는데 왜 시어머니에게 맡겼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저때 시어머니에게 의지를 했던 이유는 가슴 아픈 이유인데요. 바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부터였거든요. 어렸을 적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절 홀로 키워오신 엄마는 제가 23살 때 유방암으로 황망히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마저 하늘나라로 가버리니 저는 시댁 식구들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유독 저를 잘 챙겨주셨고 그 행동에 홀렸는지 시어머니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사돈어른 돌아가셔서 언니 혼자 됐는데 정말 불쌍하다. 언니 힘내요.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네요. 아니야, 준이야.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세아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이럴수록 네가 힘을 내야 한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족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있잖니. 힘들면 언제든 기대도 된단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니. 장례 치르고 마음 추스르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되는 거야. 엄마 모시고 진작에 병원 갈 걸 그랬어요. 괜찮다 하셔서 정말 그런 줄 알고. 그게 어디 네 잘못이니? 하늘의 뜻이니 절대 죄책감 갖지 말아라. 네가 이럴수록 사부인이 편히 눈을 못 감으셔. 그러니까 기운 내자. 이제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러니 나 믿고 우리 믿고 얼른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자. 장모님 장례 비용은 이미 계산했어. 조의금 정리도 마쳤고. 자, 확인해봐. 고마워. 정신없었는데 언제 이런 걸 다 했대. 내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조의금 들어온 걸로 장례 비용 결제해두고 남은 돈이야. 혹시 모르니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사위니까 당연히 할 도리는 해야지. 사부인이 그래도 살아생전 덕을 많이 쌓으셨나 보다. 발인식까지 손님이 끊이질 않네. 이게 다 네 복이야. 사부인 가시는 길 심심하시진 않겠어. 그러게 말이야. 엄마, 준이 데리고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우리도 여기 마무리하고 집에 갈 테니까. 그나저나 조의금은 얼마나 들어온 거니? 장부 보니까 꽤 많아 보이던데. 그걸 엄마가 왜 궁금해? 이거 엄연히 경미 관할이야.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고 괜히 허튼 생각하지 마. 얘, 내가 무슨 허튼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 누가 보면 아주 악덕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우리 먼저 들어갈 테니까 마무리 잘하고 와. 세아가 이따 보자꾸나.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제 재산에 눈독을 들이셨던 것 같아요.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그저 절 보살펴 주시는구나. 가족으로서 자리를 지켜주시는가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처럼 친정엄마는 남들 어려운 꼴 못 보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는 성격이라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 친정엄마가 가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고 그만큼 성의도 표시하셨죠.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을 받았고 장례 비용과 납골당 계약금까지 제외하고도 3천만 원이 남을 정도였으니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친정엄마의 장례를 끝내고 한동안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정리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신혼집도 돈 모아서 그때 사자하고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터라 친정엄마의 빈자리는 더더욱 컸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슬렀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만나 대화를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안 본 사이에 많이 야위었네. 그동안 잘 지냈지? 네, 어머니 덕분에요. 엄마 유품 정리도 어느 정도 끝냈고 청소업체 불러서 집 한번 비우려고요. 지난 흔적 보니까 자꾸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데 어머니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깜빡했네. 다름이 아니라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돈이요? 어머니 혹시 돈 필요하세요? 제가 벌어둔 건 얼마 없지만. 아니, 얘는 누가 돈 빌려달라고 왔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려고. 정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서 내가 못 물어봤다만 이참에 내가 나서서 정리해 줄 것 좀 해주려고 그런다. 안 그래도 은행 한번 가야 했어요. 엄마 사망보험금이랑 남겨주신 돈 얼마 되진 않지만 모아두려고 했거든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 이왕이면 이율도 높고 대우 좋게 해주는 은행 가야지. 사망보험금 7천만 원에 조의금으로 3천만 원 정도요. 저희 나중에 집 살 건데 잘 묵혀뒀다가 그때 보태 쓰려고 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는 리모델링해서 월세든 전세든 주고 너희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떠니? 네? 어머님 집에요? 시집살이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 스타일 자체가 얽매이는 걸 싫어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내가 적당한 거래처 알아봐주고 너네 30살에 분가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돈 맡기고 관리받아라. 아, 안 그래도 확실한 게 필요했는데. 어머님 은행에 아는 분 있으세요? 그렇지. 우리 집 자산관리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만 오케이 하면 그분 통해서 좋은 거 하나 만들어서 줄란다. 그리고 나중에 집 살 생각이면 더더욱 생각해보고 알려주렴.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이랑도 상의해보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도 짜봐야 하고요.
그래,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하고 알려줘. 나는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네, 연락드릴게요. 자기야,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응, 말해. 어머니가 우리 목돈 관리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도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어머니가 오래 거래해 오신 분이고 주거래 은행이랑 연관돼 있고 하니까 신뢰는 있는 것 같아. 아, 그때 말씀하셨던 그 팀장님? 그분이라면 믿을 만하지. 엄마 사망보험금이랑 조의금 남은 거랑 합치면 1억 정도 되거든. 그래서 그거 맡기려고. 우리 둘이 합쳐서 7년이면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모을 수 있지. 우리가 알뜰하게만 살면 한 사람 월급 저축으로 몰아넣고 다른 한 사람 월급으로 사는 거 어때? 필요하면 더 저축해도 되고. 지금 사는 집 공과금 말고 나가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어머님이 합가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 합가? 그것도 나쁘진 않지. 돈도 굳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을 생활비로 들이면 그만이니까. 근데 자기가 불편하잖아.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시댁인데. 나는 상관없어. 그런 거 생각 안 했던 건 아닌데 우리가 돈 모으려면 어쩔 수 없지. 최대한 아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난 당신 의견에 따를게. 당신이 돈 맡기면 나도 그동안 모은 전 재산 엄마한테 같이 묶어서 맡기자. 그럼 2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벌어서 금방 집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1억 남짓한 금액을 시어머니께 맡겼습니다. 그 어떤 은행보다 든든했고 저희가 30살이 되면 집을 구매해 분가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평소 자주 거래하던 은행도 있으셨고 자산 관리해 주시는 팀장님이라는 분과 정말 긴밀한 관계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잘 맡아주실 거라 믿었고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쓸 바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살아오면서 한 행동 중 제일 어리석었던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했고 월급의 절반 이상은 저축을 해가며 알뜰하게 살았어요. 친정집도 반년 정도 더 살다가 시댁으로 합가를 했고 월세로 받는 50만 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남자친구 데리고 인사하러 올게. 우리 결혼하기로 했거든. 어머, 그게 정말이니? 그 대학병원 의사라는 그 사람 맞지? 응. 이제 전문에 달았어. 우리 엄마 의사 사위 두게 생겼네. 잘 됐다. 우리 예쁜 딸 누가 데려가나 했더니 이런 복덩이를 물어올 줄이야. 이야, 준이 너 능력 좋다? 아주 대단한 신랑감 물어왔네. 둘이 어떻게 만났냐? 소개로 만났지. 명색이 간호사인데 의사 남편 정도는 둬야지. 혹시 알아? 개인 병원이라도 차려서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게 될지? 꿈도 크다. 그냥 적당히 행복하게 사는 게 딱이야. 너 나랑 새언니 보면 뭐냐? 난 뭐래도 아가씨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아, 언니, 왜 갑자기 존대해요? 아가씨가 뭐야? 그냥 준이라고 불러줘요. 이제 어엿한 새 신부고 가정을 이루는데 아가씨라고 해줘야지. 언제까지 어린애 취급할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그래, 그건 새언니 말이 맞아. 사위 앞에서 새언니가 너한테 이름 부르면 그것도 격식에 안 맞는 거야. 의사 아들 둘 집안이면 대단한 집안 같은데 너 감당할 자신 있겠냐? 집안은 무슨 집안? 거기서 거기지. 사랑하기 나름 아니야? 나도 한성격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결혼은 언제로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자세히 이야기 안 나눴지. 아마 내년 가을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난 더울 때 결혼하는 거 질색이야. 그런 건 나중에 정하면 되니까 너는 네 예비 남편 관리나 잘해. 식장에 손잡고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거다. 그러니 진작에 관리 들어가야 해. 알겠어, 엄마. 그럼 다음 주에 인사시키러 올게. 그래라, 새언니랑 바쁘게 움직여야겠구나. 어머니, 어차피 금요일에 장 보러 가야 하니까 음식 만들 재료도 같이 장 봐요. 그래, 그러자꾸나.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신우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동료의 소개로 서방님을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연애 기간을 끝으로 둘이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다며 얼마나 들떠있던지요. 그 시점에 저희 부부도 30을 앞두고 있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푼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시누이가 결혼하고 그 뒤에 집을 구매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돈 문제로 갈등을 빚을 줄 몰랐거든요. 집에 인사도 오고 상견례를 하고 난 뒤 시댁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네. 우리 결혼할 때랑은 완전 천지 차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매제네 집안에서 혼수랑 예단을 어마어마하게 불렀거든. 어느 정도길래 그래?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거든. 그쪽에서 집을 해올 테니 그 절반만큼 혼수 예단해 오던지, 아니면 혼수고 뭐고 다 없어도 되니 개인 병원 개원할 돈을 보태던지 하라던데.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턱도 없겠다. 그 결혼 꼭 해야 하는 거야? 준이가 저렇게 죽고 못 사는데 어쩌겠어? 결혼시켜야지. 근데 내가 알기론 엄마가 그만한 돈이 없거든. 어머니는 뭘 하시는데? 처음에는 머리 싸매시더니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지금 아마 준비 들어갔을 거야.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 아가씨 결혼하고 나면 우리도 적당한 때 봐서 집 사야지. 벌써 그럴 때가 된 건가? 우리가 따로 모은 돈이랑 어머니한테 맡겨둔 돈 합치면 조금 부족하지만 대출 7천만 원 정도 받으면 직장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 얻을 수 있겠던데? 정말? 내가 자세히 알아보질 않아서. 요즘 집값이 떨어지긴 했다더라. 자기 준비성 철저한데? 당연하지. 우리 첫 집인데. 아무튼 아가씨 결혼식 마치고 나서 차츰 준비해보자. 알겠어. 예비 사돈될 집안에서는 의사 아들을 둔 자부심이 있어서인지 과도한 혼수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결혼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죠. 그때라도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정말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희가 잘못한 거였죠. 시누이가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 저희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겨울에 집을 구매해 봄에 입주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맡겨두었던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웬일인지 차일피일 미루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일이 있으시다는 핑계로 저희와의 만남도 미루시고 그럴수록 저희 부부에겐 찝찝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때였어요. 언니, 오늘 식사한 건 우리가 계산할게요. 아니 왜? 원래 우리가 사기로 한 건데. 그래요 아가씨. 모처럼 만난 건데 우리가 살게요.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 에이,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언니랑 오빠 아니었음 결혼 못했잖아요. 응?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아니었음 결혼 못했다니? 아, 엄마가 내색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된 도리로 어떻게 그래. 이 사람도 항상 고맙다고 하는데 내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지. 맨입으로 그런 큰돈 꿀꺽하는 파렴치한 아니다? 큰돈? 우리가 축의금이랍시고 얼마 못 해줬는데. 에이, 아니, 축의금은 축의금이고 솔직히 언니 오빠는 축의금 안 내도 되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이야기 좀 해봐요. 우리 도움은 뭐고 큰 돈은 뭐고. 아니, 엄마가 저한테 2억 주던데요? 오빠랑 언니가 모은 돈인데 나 결혼 못할 뻔하고 계속 속상해하니까 저한테 양보했다면서요. 세상에 통도 그런 통이 없지. 덕분에 개인 병원 차릴 자금도 마련하고 무난히 혼수랑 다 마련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자 잠깐만. 지금 2억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 돈을 주셨다고요? 네, 땡땡은행 통장이랑 도장 주면서 이걸로 결혼자금 보태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라도 고마움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자기야. 지금 나만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 잠깐만. 야, 남준이 너 똑바로 말해. 그거 정말 엄마가 너 줬어? 갑자기 분위기가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야, 너는 그걸 준다고 덥석 받냐? 물어보지도 않고? 하, 진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뭐해? 일어서지 않고
나 직접 어머니한테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어. 아가씨 미안한데 다음에 봐요. 우리 먼저 일어날게요. 시누이로부터 기막힌 사실을 전해들은 저희 부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길로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가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잠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을 홀라당 시누이를 줘버리다뇨?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무슨 정신으로 시댁으로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시댁에 헐레벌떡 저희 부부가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 사이에 시누이가 저희가 시댁으로 가고 있다고 전화로 상황 설명을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더니 일단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앉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덜컥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눈물 있잖아요. 어머님, 저희 이번에 분가하려고요. 그동안 관리해 주셨던 돈 좀 주세요. 설마 없으신 건 아니겠죠? 아니 세아가 내 이야기 좀 들어보겠니? 어머니, 아가씨 말이 사실이에요? 땡땡은행 통장으로 받았다고까지 말했는데 발뺌할 생각 마시고요. 그게 사실은 말이다 세아가. 그 돈 우리 딸 시집 갈 때 다 줬다. 너희들은 돈 잘 버니까 또 벌면 되잖니? 어머니,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아가씨를 주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아시면서 아무 말도 없이 덜컥 줘버리냐고요. 아니 당장 결혼해야 하는데 돈 없으면 파혼하자고 하고 애는 죽겠다고 들어눕는데 그럼 어떻게 하니?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죽게 놔둬?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저희한테 상의는 하셨어야죠. 상의했으면 너희가 네 2억 줘버리세요 했을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리고 그동안 너희가 합가해서 살면서 이득 본 걸로 치면 그게 그거 아니냐? 어머니, 그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죠. 저희가 매달 생활비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용돈도 따로 챙겨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어쩜 식구끼리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니? 그깟 돈이야 다시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너희야 돈 잘 버니까 금방 돈 모으면 되는 거고. 너도 보면 참 야박하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세요? 그 돈 저희 엄마 목숨값도 있고 저희가 정말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은 건데 하루아침에 그걸 없애버리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분가할 건데 그럼 그만큼 돈 해주실 거예요?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딨니? 와, 진짜 할 말 없게 만드시네요. 이 미친 할망구. 어머니, 남은 인생 후회하다 죽게 해드릴게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 미친년이 버르장 머리 없이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막말을 내뱉어. 제가 하는 막말만 막말이고 어머니가 하신 행동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이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소리치니 순간 하늘이 번쩍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치신 거예요. 저는 충격에 주저앉고 말았고 너무 어이없어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주저앉은 제 머리채까지 잡으며 손에 닿는 대로 절 때리시기 시작하시는데 어찌나 매서운지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셨고 남편이 억지로 떼어낸 뒤에야 겨우 진정하셨어요. 제가 악에 받쳐 뭐라고 한마디 하려던 찰나 남편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그 돈 정말 어떤 돈인지 몰랐어? 우리가 가진 게 그렇게 탐났냐고. 너까지 엄마한테 이럴 거야? 너희 월급 400만 원 조금 넘잖니? 그럼 금방 모으잖아. 나이도 젊은데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 거 가지고 네 동생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이미 줘버린 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게 무슨 태도니? 엄마,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 돈 우리가 어떻게 모았는지 알면 엄마 이런 태도 못 취하세요. 저희 밥 사 먹는 거 남들 다 먹는 2,000원짜리 커피 한 잔이 아까워서 못 사 먹고 저축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저축하면서 엄마 섭섭하게 한 거 있어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보태고 더했으면 더했지 모자라진 않았잖아. 어머머, 얘 좀 봐.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야, 너 우리 아들 어떻게 홀린 거야?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눈 똑바로 쳐다보고 대들게 만드냐고. 저 사람 들먹이지 마. 엄마, 장모님 목숨값도 있잖아. 적어도 우리한테 말은 해줬어야지. 말 잘했다. 예의라고 했니? 너는 지금 이게 예의 있는 행동이야?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됐다. 엄마랑 말하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 그 돈 어떻게 해서든 받아낼 거야. 집 팔아서 돈 마련하던 빚을 내서 주던 다시 돌려줘. 뭐? 이게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어머니, 사돈 어른들께도 정중히 말씀드릴 겁니다. 조용히 돌려받을 수 없다면 당연히 소송할 거고요. 2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예요. 저희가 피땀 흘려 모은 돈 한순간에 날아갔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저 이체 기록 다 뒤지고 아가씨랑 대화했던 거 녹음해뒀는데 이걸로 충분히 소송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막 나가자 이거구나. 끝까지 어디 한번 해봐. 나도 엄마 더 이상 못 보겠어. 내가 살면서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봐? 나 그냥 집에 안 올게. 우리 모아둔 돈으로 단칸방 살던 길거리에서 잠을 자던 할 테니까 우리 더 이상 보고 살지 말자. 너 지금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네, 우리 여기까지 해요. 나 엄마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주닉 끼고 잘 살아봐요. 당신도 시댁 없다 생각해. 알겠어? 엄마, 짐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 보내서 알아서 꾸려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행복하시고요. 저희 물러갑니다. 야. 저희는 그렇게 시댁을 나와 급한 대로 옥탑방을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도 받았어요. 소송이 가능하다는 소리에 모든 증거를 내걸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뺏긴 돈의 전부를 되돌려받지 못하지만 1억 2천만 원 돌려받았어요. 그 돈과 저희가 따로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는 아니지만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곧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동네였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과감히 구매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재개발이 확정돼서 보상금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1억 5천으로 시작한 집이 적어도 5에서 6배를 뛸 텐데 그 돈으로 보란듯이 좋은 집 구해서 가려고요.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연락을 해대셨고 저에게 천륜 끊어놓는 천하의 못된 년이라며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연 끊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쌍둥이 형제도 태어날 예정인데요. 남편을 쏙 빼닮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시댁과 더 이상의 교류는 없을 거예요. 남편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시댁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도 않을 겁니다. 가족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굳이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유로 숙이고 들어갈 이유도 없으니까요. 시누이랑은 종종 연락하고 지냅니다. 자주는 아니고 생사 여부 묻는 정도요. 시누이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는 저희 부부에게 매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누이를 보자면 저희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이미 한번 마음이 돌아서서 돌이키기엔 늦은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고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